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저는 중학교 사회를 제일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보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우리는 일반 사회를 다루게 됩니다. 1, 2단원은 정치가 되고요. 3에서 5단원은 경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에서 5단원, 이 경제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에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 중에서도 경제활동의 이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이해를 하기 전에 그럼 경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한자어고요. 경세 재민의 줄임말로 배우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코노미고요. 이코노미는 라틴어 두 개의 합성어라고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저도 이 경제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경제 활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도 조금은 잘못된 정의인 게,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욕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도 하거든요. 이 또한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생산, 분배, 소비하였지만, 이제는 생존에는 반드시 필요 없지만 우리의 유흥이나 흥미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 서비스가 뭐냐부터 하게 되면, 재화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이라고 나오고요. 서비스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무형의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정의를 가져왔는데, 재밌는 게 경제활동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재화 서비스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학생들 시험 문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재화 서비스를 비교하시오, 구분해보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가령 우리 주변의 재화라는 것, 휴지, 이불, 노트북, 컴퓨터, TV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재화라고 하고요. 경찰의 치안 활동, 혹은 의사의 진료 활동, 교사의 학습 활동 등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생산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하고요.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누는 활동을 말합니다. 소비는 소득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나누어서 사용하고, 그럼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만들고 나누고 사용하는 이 순환 활동을 우리는, 일련의 사이클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볼게요. 분배는 주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네 개를 넣어서 경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클래시컬하게 보면 세 가지로 봤을 때 토지, 노동, 자본으로 하고 있고요. 토지에 따라서 우리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에 따라서 임금, 자본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이제 가계의 소득을 보았을 때 대부분은 노동에 따른 임금 소득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자본 소득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눈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유튜브에 보면 한없이 나오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한테 이제 뭐 코인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느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문자가나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자본소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활동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린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음,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정부는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과연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서 활동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고전적으로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뭐 교과서에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윤의 극대화가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가정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 어떤 것을 주고받는지는 화살표로 나와 있고요. 이 화살표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색 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입니다. 화폐의 흐름인데 가게는 기업에게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요. 거기에 따른 대금을 주게 됩니다. 가격, 그 돈을 상품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이제 분배소득을 받게 됩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뭐 토지, 노동, 자본을 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와 기업은 모두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 이동을 봤을 때 가게와 기업은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정부로는 모두가 이제 화폐가 이동하게 되는 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물의 이동인데요.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잖아요. 세금을 받은 걸 통해서 이제 공공재를 가게와 기업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가게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반대의 화살표가 있었던 게 재화 서비스에 대금을 주게 되고요. 똑같이 생산 요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게는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주고요. 토지, 노동, 자본을 주게 됩니다. 이래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제4의 경제 주체라는 해외가 있습니다. 여기 가계 기업 정보는 이제 국내 경제라고 보고요. 외국까지 포함하면 해외라고 하는데 어, 이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고요. 또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대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해외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4의 경제 주체로서 요즘은 또 무역이 활발해지잖아요.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